저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요. 막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거. 오연희 사장님, 사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PM 사업은 지금 작년 10월부터 제품 구입해서 먹고 1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전에는 2011년도에 뉴스킨을 접해서 뉴스킨 사업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예. 네, 네. 오연희 사장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념은 좀 있는데, 이제 제가 리크루팅한 파트너들이나 이제 PM 쪽은 워낙에 조금 제품이 좀 독특해가지고 좀 초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파트너들을 복제시킬까 하고 공부하려고 들어왔거든요. 아니, 사장님, 나 진짜 물어보는 예, 거예요, 진짜. 사장님, 어떻게 하면은 예. 성공할지 아셔요? 성공까지는 제가 뉴스킨을 성공하고 두 번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복제를 잘해야지 성공할 것 같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예, 같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본질인지는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복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뉴스킨에서는. 수정 사장님, 김수정 사장님, 저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라는데 뭘 어떻게 열심히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진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사장님이 그 책에서 써주신 대로 그 기초가 어쨌든 스베알투잖아요. 잘 쓰고 잘 배우고 잘 알리고 잘 초대하고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어, 초보분들은 그러니까 초보분들도 그렇고요. 저도 처음에 그러니까 뉴스킨을 접할 때는 원래 이제 처음에 그 직장은 광고 디자이너였는데 제가 좀 많이 아팠어요. 장 수술을 좀 했고 몸이 안 좋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디자인 하다가 이렇게 어떤 그 재테크 책을 읽다가 보니까 제가 사는 레벨을 좀 바꾸고 싶어서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그 보험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내가 원하는 소득을 좀 가져가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보험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고객 한 분의 우연한 소개로 인해서 강제적인 소개가 좀 있었어요. 그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을 강제로 좀 연결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 보상 플랜이나 이런 걸 듣고서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게 잠깐만. 있었어. 네. 여기서 네. 요건데, 많은 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은 여기에요. 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은 이제 다단계 보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머리를 한 대 맞죠? 네네, 맞아요. 맞죠? 다들 네네. 그럴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맞고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때부터 머리 맞은 것까진 좋아.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을 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막혀요. 이게 대부분 네트워커들이 똑같이 겪는 문제예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만약에 저는 이제 직급에서 저희 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다시 다 놓고 직급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하는 방법대로 똑같이 할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바이블 책을 이 방법대로는 제가 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고 이 방법대로 A부터 Z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지금 내린이 유치원 방법대로까지 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트워커들이 내가 자꾸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딴짓해. 자꾸 보통 내 스템이라고 지스템이라고 해. 지스템. 지 마음대로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꾸 지스템을 하는 거예요. 그 지스템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돌아가는데 시스템에 이렇게 막 응축이 안 돼 있고 막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딱 잡아주고 나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이 내린이 유치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즉 뭐냐면은 뼈대를 잡아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사장님, 뼈대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뼈대가 이런 게 있으니까 사장님은 이 뼈대대로 잘 인지하시고 이 뼈대를 근간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세요 라고 해주셔야 돼요. 이 살을 그대로 붙이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웬만해서, 그러니까 요 내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목표가 어디까지였냐면은 완전히 왕초보부터 시작해서 저희 회사로 보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직급자 정도? 그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에서 리크루팅 편을 안 썼어요. 맞죠? 초대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리크루팅 영역에서 리크루팅 영역을 뺐어요. 왜? 저는 저희 사업자들한테 제발 좀 리크루팅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꼭 자기가 가가지고 리크루팅 한다? 그러다가 다들 디즈니랜드로 가시거든요. 네. 아, 왜 자기들이 왜 리크루팅을 왜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서 리크루팅은 누구의 몫이다? 시스템의 몫인데. 맞잖아요. 시스템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책은 딱 어디까지냐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 직급까지예요. 목표가. 여러분들도 거기까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거기까지의 개요를 잡아준다. 그래서 저는 막연함이 가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최대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3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유신TV를 통해서 되게 많이 떠들고 유신TV를 통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모르고 떠든 것들도 되게 많더라라는 거를 제가 이 회사 와서도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계속 얻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더라 라는 거를 3년차 때 알았다. 얼마나 안심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내린 유치원을 꼭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겸손해 주셔야 돼요. 여기도 직급자들 꽤 계시는데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송하지만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정립된 것 같아요. 그게 내린 유치원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등장인물이 또 나오죠. 우리 존심 사장, 마이콜 같은 친구 하나, 그 다음에 유신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정규리라고 나오죠.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 존심 사장은 또 저죠.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은 요 5가지가 이 내린이들한테 딱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기본 원리와 기본을 이해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라이앵글 구조가 있어요. 이 트라이앵글 구조가 진짜 중요한데 이건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기가 모호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근데 말을 해야 돼요. 세 번째, 그 다음 우리 회사의 시스템, 우리 회사를 이해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해요. 네 번째는 스베알초. 아까 오현희 사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죄송하지만 스베알초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스베알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회사 스베알초 영역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스베알초도 아무 소용 없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반복이죠. 반복인데 반복은 내 하단의 반복이에요. 그걸 얘기해 드릴 거고.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기본 원리와 그 다음에 본질이에요. 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이 뭘까요? 뭐죠? 마이크 좀 켜고 얘기하세요. 누구? 유통이요. 유통사업. 브라보. 유통사업. 이제 우리 사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씨. 내가 어제 제가 이번 주였나? 내가 리크루팅 아카데미 해드린 게 내가 분명히 항상 아침 조회 때도 계속 떠드는데 얘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은 유통이다.
유통이에요. 저희는 유통사업자예요. 저는 김유신도 유통사업자고 김수정 사장님도 유통사업자고 저기 김경선 사장님도 유통사업자예요. 물론 품목은 다 다르죠. 맞죠? 우리는 유통사업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유통하는 건 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다단계 보상을 받는 유통사업자죠. 요게 조금 다른데 뭐가 좀 다르냐면은 우리 여기 집 앞에 가면 저희 집 앞에 CU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CU 편의점. 예. 거기 가면요. 거기 제품 많이 팔잖아요. 뭐 요것도 팔고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CU 편의점 가면요. 뭐 하냐면은 요거 하나 팔면은 그 사람은 마진이라는 걸 얻어요. 맞죠? 예. 그 사람은 맨날 거기서 그거 팔고 있어요. 그러면 단단계 보상이라는 걸 받습니다. 맞죠? 단단계 보상. 내가 판 것에 대한 마진을 얻죠. 근데 저는 어떻게 되죠? 저는 지금 지쿠비라는 회사에 와서 지금 42,000명의 멤버십을 갖고 있어요. 현재. 2년 사업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42,000명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매 주마다 이분들께서 만들어주신 한 몇 억씩의 매출을 저한테는 다단계 보상이 올라와요. 되게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판매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께서 만들어준 매출이 저한테 다 올라와요. 저는 사업을 할 때 2명, 3명 저는 많이 전달했어요. 추천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많이 전달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4만 몇천 명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매출이 저한테 다 올라와요. 우리 수정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장님은 단단계 보상이 좋아요? 다단계 보상이 좋아요? 다단계 보상이 좋겠죠? 예. 그런데 왜 우리 내린이들은 다들 다단계 한다면은 다들 이렇게 겁내하죠? 편견? 예. 사장님들, 여러분들, 강수영 사장님. 네, 사장님은 단단계 보상이 좋아요? 다단계 보상이 좋아요? 다단계가 매력 있죠. 맞죠? 사장님 어디 가서 이거 설득하실 수 있죠? 아직은 그런 자신심은 갖고 있어요. 부딪혀 예. 보지는 못했는데. 맞아요. 이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단단계 보상과 다단계 보상에 대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내린이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단단계 보상, 너 다단계 하지 이거에 대한 되게 많은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단계 보상 받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거라니까요. 강원 사장님 단단계 보상 받을래요? 다단계 보상 받을래요? 다단계 보상 받겠습니다. 예, 저희는 여태까지 단단계 보상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온 겁니다. 부자들은 다들 다단계 보상을 받아요. 맞죠? 건물주 단단계 보상 받아요? 다단계 보상 받아요? 다단계 보상을 받습니다. 건물주들은 자기 돈 가지고 건물을 샀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서 막 열심히 일하죠. 그 다음에 월세 내죠. 그 사람들은요. 나는 아니, 일하지 않아요. 다른 예.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가 보상을 받는 게 다단계 보상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저는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단계 보상을 받아야지만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어디 가서 이 논리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왜 다단계 보상을 받아야 되나? 왜 다단계 보상이 중요한지. 저는요. 유통사업을 하는데 멤버십을 만들면 만들수록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받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저는 제가 멤버십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오늘도 수많은 제 멤버들이 전 세계에서 멤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멤버들이요.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드는데 저는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데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멤버들이 저를 대신해서 멤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 그 멤버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고 그 소비가 저한테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로 계속돼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시간도.
이게 바로 다단계 보상의 매력이죠. 이게 바로 다단계 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본질,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유통 사업이다. 그런데 뭐다? 다단계 보상을 주는 유통 사업이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다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너무 좋죠. 우리가 보통 다단계 보상을 받으려면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사거나 돈이 많아서 사람을 부릴 수 있거나 아니면 똑똑해서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내가 그냥 사업만 시작하면 제가 다단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두 형님께서 워낙 활약을 많이 해주셨죠? 우리 주수도와 조이파 형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당시에 피해액이 2조 원과 8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20조와 80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희대의 사기꾼들이시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기꾼들은 꽤 많죠. 얼마 전에 요즘 코인 가지고 사기꾼들이 워낙 많아요. V글로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콕플레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다단계 보상 방식이 워낙 매력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단계 보상이라는 걸 가지고 유통이 아니라 금융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는 이러한 그 영역에 이 사람들이 계속 응가를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야, 너희가 하는 거 불법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대한민국은요, 이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방식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다단계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보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은 2단계까지 보상을 주는 거는 다단계법에 해당이 안 돼요. 3단계 이상부터 보상을 주는 거가 바로 다단계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가요, 우리 오연희 사장님을 리크루팅 했죠. 그러면은 오연희 사장님이 돈을 벌어. 저한테 돈을 올려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연희 사장님이 김수정 사장님을 리크루팅 했어요. 그럼 김수정 사장님이 저한테 돈을 올려줘요. 그건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다단계법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3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다단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판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요. 다단계 보상을 받으려면 이 두 개 조합에 반드시 가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다단계 보상, 즉 2단계가 넘어가는, 즉 3단계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이 두 개 조합에 반드시 가입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이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강환 사장님 혹시 버스 타다가 사고 당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사고 당해본 적이 있어요. 급정차를 해가지고요. 제가 막 굴러가지고 펑 해가지고 손가락이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버스 공제조합이라는 곳에서 와가지고요. 보상을 주더라고요. 저 100만 원 받았어요. 그때. 손가락 골절됐거든요. 그런데 버스 공제조합,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이게 보험사입니다. 보험사.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고요. 이 두 개 조합은 뭐 하는 곳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뉴스킨에 가입을 했어. 뉴스킨에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킨이, 그럴 리는 없지만 갑자기 망했어. 뉴스킨에 가입을 했는데 내가 사업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뭐 사업자를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럼 반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반품을 받아줄 회사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나는 피해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반품을 누가 받아주냐면은 이 공제조합에서 받아줘요. 즉 뭐냐면은 소비자의 피해를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 조합이 합법 다단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바로 요 조합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조합이 되게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조항 한번 볼게요. 일단요. 수당률이 35% 규정이 있어요. 매출이 100억이면 35억까지밖에 여러분들한테 풀어주지 못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규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회사에서 매출이 100억 나면 여러분들한테 35억까지밖에 못 풀어줘요. 참 안 좋은 규정이에요. 맞죠? 좀 많이 풀어주면 좋은데 이걸 넘어가면요. 회사가 정지를 먹어요. 그리고 우리들 막 금융, 코인, 막 여행 상품 이런 거 판매하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판매를 못해요. 왜요? 지금은 물품밖에 판매를 못합니다. 그리고 한 제품이 165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래서 한 개 제품이 150만 원을 넘어가는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5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반품도 3개월 이상을 3개월까지 받아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받아줘야지만 이 공제조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런 거 하나라도 놓치잖아요. 그럼 공제조합에서 탈퇴가 되면서 바로 다단계 법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바로 유사수신 행위가 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고요? 불법업체가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오시잖아요. 막 코인 업체들 이런 업체들 오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코인 다단계 업체들은 모두 불법 업체입니다. 전부 다 유사수신 업체예요. 코인 다단계, 무슨 뭐 쇼핑몰 다단계, 즉 2단계 이상의 보상 플랜을 주고 있는 모든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 2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모두 다 불법이다. 모두 다 유사수신 행위다. 대한민국 10대 강력 범죄다. 영창 간다. 깜빵 가서 콩밥 먹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공소시효가 없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제 파트너, 제가 전 회사가 있는데 전 회사의 제 파트너 2명은 지금 감옥에서 콩밥 먹고 계십니다. 무서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영치금 2번째 거 넣어드리고 왔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유사수신 행위는 강력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코인 다단계 괜히 하셨다가 뭐 돈 번다고 괜히 손대셨다가 얘가 형사고소가 되기 한 번이라도 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콩밥 먹어요. 저는 이런 되게 유혹이 많거든요. 저한테. 왜냐면 제가 이제 유명세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모으면 뭐 못 모으겠어요. 뭐 100억 금방 모으죠. 근데 저는 아이가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실 거예요. 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돈 많이 벌 수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트너들은 이런 것들을 기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 기준을 잘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내린이들한테는. 자, 그리고 제가 책에 요거를 놔뒀는데 제가 이거 기준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왜 초보자들이 에이씨 다단계 에이씨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안 맞아 에이씨 나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망할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이 기준이 안 맞아서 그래요. 초보자들은 이 3가지 기준이 완벽하게 맞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어요. 진짜로요. 이 책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꾸 인위적으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요. 회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할 때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선택할 때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보통요. 누구한테 듣죠. 듣고 사업 설명에 따라갑니다. 가가지고 가서 뚜껑이 열리죠. 막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비전 뭐 직급자들 나와서 막 화려하고 막 와 이러다가 이제 사업을 가입해요.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보통 첫 사업에서 거의 실패를 해요. 기준이 없이 사업을 해서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가입을 할 때 본인이 선택을 못 해요. 내 기준을 갖고 사업을 잘 못 해요. 내가 이 사업에서 이게 나한테 맞는지, 그 다음에 이게 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선택하시거나 사업을 갖다가 결정하실 때 되게 신중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결정하실 때. 정확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소비자는 제대로 많이 생기는지, 내가 내 난이도에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그 범용 사장님이 아까 저기 뉴스킨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유신TV로 제가 되게 많이 카톡을 받거든요. 카운셀링 관련돼서. 근데 55세 남자분이세요. 근데 저한테 카톡에 장문을 막 보내셔가지고 저 뉴스킨 하는 사업자인데 저는 진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막 저기 뭐지 이거 콜드 컨택을 되게 열심히 하시대요. 그 더운 날 그때 되게 더운 날이었거든요. 와 막 그거 전단지 막 하시고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나 이렇게 하는데 사업자가 안 생긴다고. 근데 뉴스킨에 젊은 사업자 되게 많잖아요. 자기도 그런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데 막 있으면 장내 막 카톡을 엄청 보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좀 카운셀링 해달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깍두기 머리에 검정색 딱 붙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딱 붙는 티셔츠에 그 일수 가방 딱 가시고 나오셨더라고요. 나이는 55세 남성이신데 피부는 진짜 분화구셨어요. 제가 그리고 이분의 최대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들으세요. 자기 주장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 2시간 반 잡혀 있었는데 뉴스킨을 너무 사랑하셔요. 진짜. 자기는 20대 파트너를 너무 만들고 싶대요. 그 사랑스러운 파트너들. 그래서 막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사장님은 화장품 안 맞는다고 사업. 사장님 화장품 쓰고 계시냐고. 근데 안 쓴대요 또 화장품은 또. 그래서 내가 그 말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발 파마넥스 가지고 사업하라고. 뉴스킨에 또 파마넥스라는 건강식품이 있거든. 건강기식품 자기는 안 돼. 죽어도 자기는 화장품 가지고 사업. 그럼 화장품 가지고 좀 얼굴이라도 좀 바꾸시던가요. 좀 말을 안 들어요. 나 2시간 반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분하고. 자, 이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비전도 보고 다 봤어요. 본인한테 회사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은 다 좋은데 자기한테 맞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꽂히는 건 좋은데 정확히 알아보라고요. 나한테 안 맞는 회사면 죽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나한테 맞는 건가 정확히 보세요. 객관적으로 좀 보세요. 제발 좀. 사람들이 보통요 자꾸 이게 돼요. 경주마가 되시려는 경향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죄송한데 그건 좋아요. 여러분들 사업에 열정을 가지시는 거 좋은데요. 이거 여러분들 사업이에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평생을 책임져 줄 사업이라고 이 사업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안 맞는 걸 하시냐고요. 나는 그거는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것 좀. 이거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에서 사업을 선정하세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공한 직급자들이 나는 이렇게 사업을 성공했습니다. 라고 만든 게 시스템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성공의 8단계를 들이대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성공의 8단계는 누가 만들었죠? 아메이 덱스테이거가 만드셨잖아요. 왜 아메이의 시스템을 왜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죠? 왜 아메이의 시스템을 왜 여러분들 보면요. 제가 각 회사의 직급자들 보면은 성공의 8단계를 자기 회사 시스템이냐 쓰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사장님은 이거 가지고 성공하셨나요? 물어보면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의 직급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직급자들 보면은 여러분들 회사 직급자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 회사에 이제 보면은 다들 이제 좋은 회사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진짜 얼토당토한 얘기들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트너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성공의 8단계,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쇼더 플랜이라는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쇼더 플랜이라는 책은 좋아하는데 쇼더 플랜을 시스템으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쇼더 플랜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성공한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내린 유치원 가지고 성공했어요. 이 시스템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거 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얘는 되게 쉽거든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산하에 시스템이 없으면 얘 채용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얘는 가장 간단해요. 저는 딴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욕을 먹는 게 뭐냐면은 야 이거 가지고 무슨 성공해? 이거 가지고 성공해요. 이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가장 거치레를 없애고 이거 가지고 성공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회사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다. 세 번째가 스폰서예요. 자, 스폰서는 여기서 스폰서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최고 직급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최고 직급자를 보고 자꾸 그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뛰어줄 스폰서예요. 예를 들어서 전용 사장님이다. 그럼 전용 사장님이랑 뛰어줄 스폰서가 누구냐고요. 전용 사장님 팀이 있어. 팀이 있는데 팀의 리더가 있죠. 그 사람이 전용 사장님을 자꾸 띄워줄 건가요? 아니거든요. 김미란 사장님이 있어. 김미란 사장님이 있으면 김미란 사장님을 팀의 리더가 자꾸 띄워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지 김미란 사장님을 잡고 띄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와 잡고 띄워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내린이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무너져요. 회사도 좋고 시스템도 좋은데 이 사람을 제대로 선정을 못해서 쓰러져요. 보통 내린이들이 누구랑 사업해요? 나를 리크루팅한 사람이랑 사업하잖아요. 근데 나를 리크루팅한 사람들은 6개월 후에 없어지거든요. 대부분 없어져요. 안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리크루팅 하신 분들 지금 다 살아남아 있나요? 자, 나를 리크루팅한 사람들 지금 살아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몇 없어요. 몇 없다고요.
제가 보면요, 6개월 내로 나를 리크루팅한 사람이 사라질 확률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누가 데리고 띄워줄 것인가. 이게 없다면 죄송하지만 왕초보 네트워커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없는 구조라면은 네트워커들이 거의 다 죽는다. 제가 이거를 갖다가 알고서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리크루팅 할 때 신중한 게 새롭게 팀을 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팀을 되게 많이 짜거든요. 누구 한 명의 리더가 딱 들어오면은 그 사람 아래로 팀을 짜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 리더 아래로 이 사람을 짜고 이 사람을 짜고 아, 이 사람이면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을 케어. 근데 이 리더가 없으면 이렇게 팀을 짤 수가 없거든요. 리크루팅 막 해서 매출 나는 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방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있고 저는 그래서 리더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트라이앵글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트라이앵글 구조 내에 있는지 안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란 사장님인데 김미란 사장님께서 이 트라이앵글 구조에 있다. 회사도 좋고 시스템도 좋은데 내가 지금 시스템 스폰서가 나를 지금 잡아주고 띄워줄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걸 찾아야 돼요. 가서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고. 이 구조가 안 된다면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잘하는 사업자인가요? 못하는 사업자인가요? 저는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사가 있고요. 저 이제 두 번째 회사잖아요. 두 번째 회사인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다른 회사를 가잖아요. 다른 회사를 갔는데 이 환경이 안 돼 있다면 저도 죽어요. 저는 첫 번째 회사 좋았고, 첫 번째 거 좋았고요. 두 번째 시스템이 있는 환경을 선택했어요. 저도요, 똑같아요. 왜냐면 전사가 시스템이 없었어요. 제가 시스템을 만들 줄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시스템이 있는 환경을 선택했어요. 저는 절대로 초기 회사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초기 환경의 회사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보통 선점회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길 가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선점회사 가면요. 시스템이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선점회사에 있었잖아요. 되게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는 환경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 환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스폰서가 없는 환경, 저를 끌어주고 저를 그늘막을 해줄 환경이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절대로 신규 회사를 안 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큰 리더들은 절대로 신규 회사를 가지 않아요. 보통 보면요. 선전병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선전병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보면요. 근데 큰 리더들은 절대로 큰 회사, 선점 회사라 가지 않아요. 저도 올해만 3번 1번 사업자 제의를 받았습니다. 솔깃할까요? 아니요. 저는 솔깃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트라이앵글 구조가 단순히 초보자들에게만 똑같이 가냐? 아니에요. 저 같은 사업자도 똑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이 트라이앵글 구조를 잘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지금 스폰서 구조가 나랑 띄워줄 스폰서가 없다라고 구조가 판단하신다면 그걸 찾으세요. 시스템 구조가 없다 그럼 시스템을 찾으셔야 돼요. 회사가 안 돼 있다 그럼 회사를 다른 데로 옮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비즈니스니까. 제발 이거 비즈니스인데 자꾸 관계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첫사랑 증후군에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정확히 하시고 사업을 움직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관계 비즈니스 하시고 첫사랑 증후군에 빠져 계시고 하시다 보니까
하다가 멈추시고 에이 내 사업 아니야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거 대단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왕초보 성공 트라이앵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카운슬링 해드리는 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가 부족한지가 딱 보이거든요. 사장님 보니까 사장님 팀에 시스템이 없네. 그러면 위에 그룹에 스폰서들 더 찾아가서 그 팀의 시스템 찾아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사장님 내가 보니까 사장님은 자꾸 뛸 스폰서가 없네. 그러면 그 스폰서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회사가 진짜 아닌 케이스 있어요. 사장님 안 돼 그 회사. 이렇게 얘기 드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제가 첫 번째 세션에서 다뤄놓은 게 요 얘기다.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성공 못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세션은요, 회사 부분인데 제가 그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회사 소개 다들 하실 수 있나요? 회사 소개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미팅을 하나 하고 왔는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왜 쇼더 플랜들을 다들 안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쇼더 플랜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쇼더 플랜을 다들 안 하세요. 왠 줄 아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들 몸을 꼬기 시작해요. 리크루팅 하려고 갔으면서 다들 몸을 꼬기 시작해. 오징어가 돼.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정작 할 말을 못하고 나오죠. 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회사 소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제품 소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드리는 숙제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회사의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요거 있잖아요. 요거 A4지에다가 한 장으로 꼭 정리해 주세요. 죄송한데 정리 안 하시면 안 돼요. 숙제예요. 이걸 왜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알아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리를 하고 이거를 정리를 한 거 가지고 말하시는 분과 아닌 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A4지 한 장으로 정리하면 5분 정도로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제 걸 보여드릴까요? 요거가 지금 요건 제 대본이에요. 영어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9월 8일날 하와이 들어가거든요. 하와이 가는데 이제 하와이 가서 이제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소개 지금 20페이지 정도 분량인데 요거를 이제 영어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영어를 못해서도 있고요. 근데 제가 컴팩트하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다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저 같은 직급자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국어로, 영어로 하는 소리는 안 할게요. 영어로 하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 페이지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한 페이지 정도만 회사 소개, 그 다음에 한 페이지만 제품 5가지 정도만 우리 회사의 대표 상품, 이렇게 해서 회사 소개 한 페이지, 제품 소개 한 페이지 정리해 주시고요.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 제가 보면요. 그 보상 플랜에서 그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 보상 플랜 제일 좋다예요. 꼭 타사 깔 때 보상 플랜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상 플랜은 다 똑같아요, 사장님들. 보상 플랜은 대한민국은 35% 룰이 똑같거든요. 근데 각 회사마다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들을 부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35% 룰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은 35%까지밖에 주지 못한다는 거 있죠? 근데 보상 플랜을 적어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 설명하실 때 초보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회사에서 월 100만 원 벌려면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지, 월 200만 원을 벌려면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지, 월 500만 원 벌려면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지, 월 1000만 원 벌려면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오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제발 좀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책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린이는 탈출하게끔 하는 게 목표거든요.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여쭤봅니다. 사장님들 얼마 벌고 싶어요? 이러면 스폰서님 저는 월 1000만 원 벌고 싶습니다. 이러셔요. 그럼 사장님 월 1000만 원 매출 벌려면은 소득 벌려면 사장님 산하로 월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러면은 다들 갑자기 이렇게 돼요. 정지 화면이 됩니다. 우리 미란 사장님. 네. 사장님 한 달에 얼마 벌고 싶어요? 저요. 5, 600 정도. 자, 500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500이면 사장님 산하로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한 주에 2,5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어야 된다고. 오, 좋아. 저렇게 나올 수 있으면 저 사람은 이제 프로죠. 이제 내리는 나온 거예요. 내리는 이제 빠져나온 케이스죠. 저 정도 나오면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한 주에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으면 저 정도 나온다.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면은 보통 내리는 졸업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김미란 사장님. 강원 사장님. 강원 사장님은 한 달에 소득 어느 정도 벌고 싶으세요? 월 1000만 원 벌고 싶습니다. 좋아요. 강원 사장님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싶으면 사나의 매출 얼마 있어야 돼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내린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월 200, 월 500, 월 1000만 원 우리 회사에서 벌려면 내 산하로 매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다음 시간까지 알려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저는 버튼 누르면 나와요. 눌러보실래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르면 나와요. 바로 나오죠. 쫙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6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거든요. 제 산하로.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키워가려면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왜 월 100만 원을 벌겠다. 그러면 한 달에 월 1000만 원 정도에 대해 산하의 매출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것부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해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까지 꼭 해오세요. 아니면 미워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회사의 마이오피스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명칭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회사는 무슨 뭐, 어떤 회사는 뭐, 어떤 회사는 뭐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들 죄송한데 우리 회사는 마이오피스라고 불러서 내가 마이오피스라고 그냥 명칭한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 마이오피스 다 잘 알아요? 저희 회사는 마이오피스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이오피스가 제가 거기도 나와 있지만 저는 한 달에 15억에서 16억의 매출이 나와요. 제 산하에서. 저는 바이너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제 산하 매출이에요. 그걸 관리해야 돼요. 미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영 지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한눈에 볼 게 필요하죠. 그게 마이오피스예요. 여러분들께서 마이오피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이오피스를 지금부터 다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마이오피스 보면서 예를 들어서 김수정 사장님 제 파트너예요. 우리 사랑하는 김수정 사장님이 이번 주에 얼마의 돈을 벌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저는 제가 지금 제 즐겨찾기에 120명을 등록해 놨어요. 제 파트너. 그분들 주차별로 좌우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보이거든요, 한눈에. 그것도 다 파악해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소득이 돼야지 어떻게든 움직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안 되면 왜 원인이 뭘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화를 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이 오피스에서 나오는 일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린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마이 오피스 보는 법을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돼요.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IT를 못한다고 이거를 갖다가 스킵해 버리시면은 이게 복제가 안 돼요. 제가 보면은 우리 서현 사장님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황서현 사장님? 예, 황서현 사장님. 예. 마이크 켜주세요. 나가셨다. 나가셨어. 저를 버리고 나가셨어. 자, 오케이. 안 나가셨구나.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 번이 어렵다고 해서 이거를 넘어가면은 계속 어려워져요. 그래서 마이오피스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그냥 한번 쭉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 어렵더라도 보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 리포트 써오라고는 안 할게. 내가 이걸 써오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안 할게. 아시겠죠? 제가 그 대신에 보상 플랜 그거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회사 소개랑 제품은 해오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가기 전에 되게 중요한 게 복장과 여러분들의 이제 그 사업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명함들 다들 가지고 명함 없는 사람 명함 다들 있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명함 있다. 여긴 다들 명함 있으시군요. 명함 없으시면 안 돼요. 혹시 제 명함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명함에서 보셨죠? 책 안 보셨구나 다들. 제 명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명함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죠? 예. 되게 커요. 이따만해요. 예, 이따만해요. 예. 원래 의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선거철이어가지고 저만한 사이즈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의 시그니처가 됐는데 여러분들 명함 같은 것도 좀 재밌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명함 줘가지고 욕먹는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쓰레기통으로 가지만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알릴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뭔가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어설프게 돈 벌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복장을 갖추시거나 여러분들께서 뭔가 갖추실 때 여러분들과 뭔가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일단 명함을 저의 시그니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을 때 항상 이 명함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복장이 자기한테는 시그니처가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그니처는 뭔가요? 찾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함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벤치마킹 하시는 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어디 가서 한 방 먹고 들어가, 아니, 이렇게 한 방 때리고 들어가요. 아시겠죠? 예.